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벌써 4월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근데 저 아침에는, 새벽에는 반팔 입기는 좀 춥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꺼운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절인데, 점심때라든가 이제 오후가 되면 어때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서 이제 거의 초여름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죠. 1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우리한테 좋은 일도 참 많았어요. 우리가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꽤 있었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또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 정권의 그 리더죠.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자꾸만 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있는 것이 그 리더들의 그 어떤 그 매너죠, 매너. 매너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가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뭐 북한을 도와준 일밖에 더 있었어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간첩단 사건에 그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그 저기 했잖아요. 뭐라 그럴까? 동조라고 할까? 그렇게까지는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죠.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벌써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전 정권에서 정말 그 완전히 와해시켰던 어떤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이제 4월 24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가 이루어지죠. 이런 사건도 있고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이 아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제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김정은의 기고만장이죠. 기고만장이란 말이 뭐죠? 기가 높아져서 만장, 10,000m까지, 만길까지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거죠. 기고만장. 김정은이 최근에 굉장히 기고만장에 있습니다. 기고만장이란 말은 오만방자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아주 까불고 있죠. 겁 없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김정은의 기고만장인데 주한 미군 사령관 폴 러케모라라는 사령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김정은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또 핵무기를 터뜨릴 일을 하고 있다. 만약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냐가 중요한 거다. 만약 터뜨린다면이 아니라 뭐죠? 언제 터뜨리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섭죠.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2차 타격 능력이 바로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기미만 보이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타격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의 과학자 연맹에서 또 이제 그 FAS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공식 문서를 통해서 판단한 그런 분석한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세계 핵전력 현황 최신 집계 3월 28일일 겁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북한은 약 3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발사대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 또는 미배치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상태죠.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북한이 만들었습니까? 물론 북한이 만들었지만 그 상황을 누가 용인해 줬죠? 용인해 줬고 그 돈을 누가 내줬어요?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그런 리더가 해줬습니다.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북한 우리 동포들을 완전히 가주막저기 하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한번 발표를 했어요. 올해로 바로 이제 그 COI, 즉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김정은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죠. 예를 들면 실제로 그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뭐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우리한테 방송됐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는 전부 다 USB로 담아가지고 북한에 전파했던 어떤 청년이 북한 그 김정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총살당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유지하는 김정은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보호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특히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서 아주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 같은 것을 전부 다 차단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들어왔다, 접촉했다, 유포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총살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그걸 유포했던 청년이 이제 그 사형당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김주애가 아마 작년 11월서부터 4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몇 번 등장을 했었죠. 뭐 나이타까지 등장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주애가 담배 피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9번 등장을 했어요. 9번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어때요? 최근에 나온 것이 언제? 태양절이라고 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태양절에도 나왔었죠. 체육 경기장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군 창건 75년 5주년 열병식에서도 자기 아버지 어깨 잡고 있고 막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아니 10살 전후된 아이가 그 무서운 그 정치에 개입시키는 그 김정은이 뭐죠? 그건 정말 바보예요, 바보. 정말 정신이 없는 정신 이상자적인 그런 어떤 행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번에 뭐 4대 세습이고 뭐 어떻다 그 김정은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라든가 뭐 어떤 후속 세대를 위한 뭐 국방력 강화의 어떤 선전 도구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시각으로 본 그 외부의 언론, 서구의 언론도 있었지만은 어때요? 이제는 이제 그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회 심리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양강도 어떤 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긍정적인 관심이 나타났었죠. 미래 세대를 위하고 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자꾸 하니까 어때요? 비난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그 열병식 행사장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놀람과 아주 뭐 지나치게 이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죠. 근데 그 집에 이제 딸이 14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보면서 김주애가 나와서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을 쭉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처럼 노동자의 딸이라면 저렇게 나왔을 수 있겠는가? 저건 특권층이 아니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 그 기본적인 사상 또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겠죠. 하나 얘기 나왔으면 정말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거져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사회 심리화되고 돼서 널리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때요? 미래 세대를 앞세운
김정은의 어떤 행보다 이런 차원도 우세했지만 자꾸 데리고 나오니까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4개월 동안 계속 데리고 나오니까 4대 세습에 무관하지 않다는 4대 세습에서 김정은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오빠 내지는 자기 동생, 남동생이죠. 오빠. 그 친구들이 이제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김주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김주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은 모습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반감을 사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4월 24일 날 미국에 갑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목함지뢰 때 당했던 다리를 다쳤던 부사관들, 그 다음에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북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의 방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하는 것과 북한의 확장하는 그런 것을 확장 억제하는 걸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안보 협력의 구체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이라든가 글로벌 이슈 공조를 강화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있겠죠. 정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리고 실제 정말 경제 안보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국제적이며 기본적인 원칙을 발언했습니다. 발언했는데 어때요? 저희 중국 시진핑의 저기 사주를 받았겠죠. 푸틴의 사주 받은 외교관들이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건방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북한에서도 굉장히 이제 미사일까지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위협하는 적들로 볼 수 있겠지만 또 뭐 있었습니까? 정말 뭐가 있었어요? 이 국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혈세를 받으면서 하는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 중에서 또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압박을 합니다. 정말 중국, 북한,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공조를 해주는 그런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학자인 미국 텍사스 A&M 대학 부시 공공정책대학원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가 이제 심규상이라는 아주 정확한 교수죠. 그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미 정상을 앞두고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많이 들어갔겠죠.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쭉 봤어요.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도 있다. 그런데 혹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우려하는 우방국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내란과 같은 상태에 있다. 신정부가 등장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정말 한 번도 동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슨 정책이라도 뭐가 나오면 무조건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BBC 방송의 한국의 이제 촌평에 대해서 보니까 한국은 이대로 발전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법치주의,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인데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그 법관들은 편향된 이념과, 즉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이다. 잘못 하고 있는 거죠. 저 법관들 정말, 법관은 그야말로 법관이어야 됩니다. 정말 그 법을, 그 사람들이 뭐야, 천칭이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뭐죠? 주체 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왜 아직도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BBC 방송은 멀쩡했던 대한민국이 어느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몰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역사에 그대로 보여주며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정말 제살 뜯어먹는 나라, 그리고 그 국민들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시켰고 비아냥됐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제가 창피했습니다. 창피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치문란은 어때요? 동서고금에서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소문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실을 찾아내 주는 것인데, 갔다 오면 무조건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도 못하게 잡아놓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정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봐도 정말 저건 아니다 하는 판결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라고 이렇게 봐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탁월한 리더가 있어서 6.25와 같은 그 아주 그 상황에서 이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웠던 그 리더가 있었는데, 정말 이 판사들이 전부 다 망친다라는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BBC 방송국에서 우리를 굉장히 폄하했어요. 폄하했는데 저는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 공산당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벌써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우리 국민들께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국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아주 언급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말로 위협하는 저 중국, 정말 진짜 정말 울분이 막 나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선전선동으로 민의를 호도하는 국민의 혈세를 종먹는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벌레보다도 못하죠. 차라리 없는 것이 도와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김정은, 시진핑, 푸틴 등의 저희를 폭로해야 됩니다. 이 공산국가의 리더들의 실태를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파렴치성, 우리 그 민족의 반민족성이라든가, 내 동포들을 저렇게 혹독하게 조직적이고 와해시키는 정말 나쁜 짓 하는 그 반인류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되고,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보에 지속적으로 안보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줘야 되고, 보십시오. 과거에 천안 폭침 때 당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 띄워주고 다시 정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절대 우위의 대북 안보의 태세를 확립시켜줘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김정은이가 기동 과정에 있죠. 그리고 민의를 호도하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벌레들의 그 행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통일 준비예요. 통일 준비. 문화적 심령 통일 준비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정의로운, 그리고 실제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께서 더욱 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더욱 결집됐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정말 가장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그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은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래서 참 빨리 좋은, 정말 정상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전 세계 최애 강국인 공산주의 강국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우리는 결집이 되고 단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